소리의 대만 중국어 24번째 에피소드. 대만 중국인 친구 사귈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Sorry Chinese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솔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여러분 혹시 대만인, 중국인 등 중국어 원어민 친구를 사귄 적이 있으세요? 혹은 대만, 중국, 홍콩 등 중화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현지인과 교류한 적이 있으세요?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친구랑 사귈 때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해서 가끔 실수하는데, 하지만 실수가 심하면 우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대만, 중국 친구를 사귈 때 실수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에피소드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초급 이상 레벨 학습자를 위해 만든 콘텐츠라서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할 거예요. 방송에 나온 중국어 예문은 쇼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不知道大家有没有交过台湾或中国朋友，或是跟他们有生意上的往来呢？今天这集节目非常实用，也非常重要，因为你一定不希望由于自己的失误或失言而得罪朋友。没错，这次我要讲的就是与中文母语人士交友时的注意事项。这集节目的内容也会在 sorrychinese.com 网站上提供节目中提到的中文例句给大家参考。우선 중화권 친구를 사귈 때 6가지 피해야 할 행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할 때 피해야 하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시계, 时钟, 알람 시계, 闹钟. 이 두 가지 항목의 중국어 이름은 장례식을 치르다의 중국어 이름하고 아주 비슷해요. 송종, 똑같이 종이 있어서 시계 혹은 알람 시계를 선물하면 정말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발, 鞋子, 신발을 선물로 주는 것도, 신발로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고 가라, 떠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수건, 手帕. 선수건은 장례식을 치르는 상가에 주는 선물로 영원히 이별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雨伞, 부채, 扇子. 이 두 개의 물건은 산, 이 헤어진다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해서 선물하면 헤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선물할 때 노란 장미하고 국화꽃 선물하는 게 정말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노란 장미는 헤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황玫瑰, 국화꽃, 菊花. 이것은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상가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위, 剪刀, 칼, 刀. 이 두 가지 물건을 선물하면 인연을 끊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국어 성조나 발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중국어 성조 공포증을 걸리신 분을 위해 중국어 발음 교정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lhechinese.com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피해야 하는 행동은 귀중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촌면 혹은 친하지 않은 사이면 귀중한 선물을 받는 것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비싼 선물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상대방한테 가격이 비슷한 비싼 선물로 갚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세 번째,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청첩장 주는 행위입니다. 청첩장의 중국어는 시티에. 왜 그러냐면 특히 대만 사람의 경우 우리가 청첩장을 받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꼭 축의금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참석합니다. 그래서 보통 청첩장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만 주는데 사람들이 친하지 않는 친구한테 청첩장을 받으면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이 봉투 안에 돈을 넣고 돈을 줄 때 봉투의 색깔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중화권 사람들이 돈을 봉투 안에 넣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주요 빨간색 봉투하고 흰색 봉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일 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세뱃돈, 야쇠钱 혹은 홍bao, 보통 빨간색 봉투 안에 넣어야 됩니다. 결혼식에서 주는 축의금, 홍bao, 이것도 빨간색 봉투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주는 조예금, 바이바오, 이것은 흰색 봉투 안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빨간색 봉투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흰색 봉투를 주게 되면 정말로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술을 마시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에서 일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만 사람들은 한국인처럼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술을 강요하는데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중화권 친구한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물어보세요. 你喜欢喝酒吗? 술을 좋아하세요? 여섯 번째, 남의 아이를 귀엽다고 하면서 함부로 만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생적이지 않은 행동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지 않은 친구는 물론 친한 친구라도 상대방의 아이를 만지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세요. 你的小孩真可爱我可以摸一下它吗?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한번 만져도 될까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촌면 혹은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피해야 하는 질문들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화권에서 특히 친하지 않는 여성 친구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아주 실례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급여, 연봉, 재산 등 돈과 관련된 질문들. 돈과 관련된 이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족 혹은 곧 가족이 될 사람한테만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애 혹은 혼인 상태. 이 부분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인 여자한테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나요?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하면 우선 상대방하고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세요. 네 번째, 정치 성향 혹은 대만하고 중국 관계와 관련된 질문들. 이것은 민감한 주제라서 친하지 않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은 가족끼리라도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라서 이런 화제를 이야기하면 많이 싸웁니다. 다섯 번째, 종교와 관련된 질문들. 종교는 개인 가치관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라서 친하지 않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인종차별 이슈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종교처럼 개인 가치관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라서 친하지 않은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정말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이어서 대만인, 중국인 친구 사귈 때 하면 좋을 것들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놓치지 마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